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어떤 거 해놓을까요? 없으셔도 지워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얼굴로 해놓을 건가요? 아니, 제가 그 얼굴 사진이요. 그 사진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강사가 바뀌었다고. 와가지고 실물을 보고 난 다음에 강사가 바뀌었다고. 원래 강사로 바꿔달라고. 그런 적도 있고 뭐 그렇긴 하더라고요. 우리 학원은 지금 제가 보니까 처음으로 제가 일찍 와가지고선 설명회, 팀장이 하는 설명회를 제가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우리 학원은 강사보다 팀장이 더 말을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설명회가 제일 말하기가 뻘쭘한 것 같아요. 수업이 제일 편한 것 같고. 자, 뭐 인사드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희 행정사라고 합니다. 저는 1회 때 합격을 해서 바로 개업을 했고요. 3월 달에. 그래서 지금 한 개업 7년 차? 그 정도 되기는 있는데 개업 7년 차 치고는 참 행정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뒤에 오는 정진석 행정사한테 행정사에 관해서 좀 많이 물어보시고요. 저는 수업에 관련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학원에서 행정 절차론하고 사무관리론 두 과목을 맡고 있어요. 근데 혹시 지금 2차, 그러니까 1차를 보고 올해 2차를 보신 분들도 계셨을 테고 아니면은 그냥 1차부터 처음부터 완전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학원 설명회다 보고 그리고 11월 달에 하는 설명회는 지금 이제 진입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목 설명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할게요. 1차는 1차 설명회를 별도로 했었을 테고 지금 저는 2차 설명회를 온 거니까 2차 과목 4과목부터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2차 과목은 계약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행정 절차론 제가 수업 때 특징이 뭐냐면 필기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필기하지 마세요. 이거 뭐를 필기하세요. 자, 행정 절차론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론 그 다음에 일반 행정사를 기준으로 할게요. 왜냐하면은 외국어 번역 행정사 혹시 회사 기술 예전의 기술 이제 회사로 바뀌었는데 기술을 공부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전국에 6명인가 지원을 해가지고서 3명이 붙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회사실무법을 따로 볼 텐데 외국어 번역 행정사는 여기까지 3과목을 보고 외국어 성적을 내겠죠. 그 다음에 일반 행정사는 이제 행정사 실무법이라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럼 과목을 좀 분류를 하면은 좀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이 계약법하고 그다음에 실무법, 그다음에 행정 절차론하고 사무관리론 이렇게 또 좀 성격이 다른 거를 이렇게 두 개로 좀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성격이 틀리냐면은 파란색이 제가 가르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란색이 다른 강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파란색이 암기가 많고 휘발성이 많은 좀 이렇게 외우면은 바로 잊어버리고 외우면은 바로 잊어버리는 그런 과목들이고요. 그다음에 계약법하고 행정사 실무법은 물론 실무법의 뒷부분은 좀 암기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조금 이해를 많이 하고 사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과목이 아마 계약법하고 행정사 실무법일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또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행정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행정법, 법 쪽에 관련되는 부분이고 계약법 이 노란색은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가 민법이죠. 아마 얘기는 들으셨겠지만은 민법이라는 굉장히 양이 큰 법을 나누면은 민법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물권, 채권, 그다음 가족 뭐 이렇게 편이 있어요. 그 중에 채권을 또 총칙과 강론으로 나누고 그 강론을 다시 나눴을 때 그 중에 한 파트가 계약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의 굉장히 작은 한 파트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한 파트이기도 한 부분이 계약법이긴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차 때 민법 총칙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민법 총칙이라는 거는 민법의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을 민법 총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민법 총칙이라는 것은 계약법에도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1차를 공부하실 때 민법 총칙은 그리고 계약법을 중요시 여겨서 민법 총칙을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민법 총칙은요 모든 법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네가 뭔데 기본을 그걸로 잡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법 중에 모든 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은 그거는 민법 총칙이라고 다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1차 그리고 여기 2차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행정법이라는 건 없어요. 행정 관련된 법들을 모아놓은 것이 행정법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에 행정법이 양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정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1차에서 행정법이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당연히 중요한 걸 아실 테고요. 그 부분 중에 일부 쪽에서 이렇게 세 개로 우리가 또 다시 시험을 보게 돼요. 물론 행정사 실무법에서는 행정사법하고 그 다음에 비송사건 절차법은 행정법하고는 관련이 없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 세 개가 아마 행정법하고 관련된 거니까 1차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을 두셔야 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민법 총칙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할 거는 행정법이 될 거예요. 아마 1차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2차에 들어오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자, 2차 설명이니까 이제 1차는 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2차로 간다면은 제가 굳이 과목을 분류하는 이유는 이렇게 파란색하고 노란색을 분류하는 이유는 공부 방법을 좀 그다음에 공부해야 되는 시기를 좀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학원이 커리큘럼을 12월부터 2월까지, 2월 그다음에 3월부터 4월까지, 뭐 5월, 그다음에 6월부터 7월까지, 그다음에 8월, 9월 이렇게 커리큘럼을 나눠 놓은 것은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이 그렇게 나눠진 대로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나눠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이게 10회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자. 뭐 이렇게 정한 거는 아니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12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12월부터 2월까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3월부터 4월까지, 그 다음에 뭐 5월, 그 다음에 6월, 7월, 그 다음에 8월 이후를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요. 요때가 아마 기본 이론이 돼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이때는 기본 이론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본 이론 때 뭐를 하시냐면은 책을 막 밑줄 치고 중요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막 외우려고 하세요. 2차는 암기가 돼야지 쓰거든요. 1차처럼 눈으로 발라가지고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직접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 부분에 대한 암기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무작정 외우는 거는 너무 금방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응용된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해를 하는 파트가 바로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2차 수업을 같이 뭐 올해 2차만 치시든 아니면은 1차를 동시에 치시든 이때 수업은 무조건 1차, 2차까지 같이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걸 다루는 게 이때니까. 그리고 2차 수업은 2차만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암기를 한다거나 뭐 서브노트를 만든다거나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나눠드리는 기본적인 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본적인 교재를 수업을 듣고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내용이 뭐가 있다는 걸 파악하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만약에 2차만 공부하신다고 한다면은 이 시기에는 어디에 더 중점을 두셔야 되냐면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한 이 과목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셔야 돼요. 그게 계약법하고 행정사 실무법이죠. 절차론하고 사무관리론은 제가 가르치긴 하지만은 이 수업은 그냥 수업만 참여를 하세요. 수업만. 그래서 수업을 한번 들어야지 그래도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건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업만 참여를 하시면 되지 절대 예습, 복습 뭐 절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계약법하고 행정사 실무법은 제가 많이 읽어야 되는, 정독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교재를 많이 읽으실 시기고 수업을 듣고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논술형은요. 제가 지금 저는 1회 때부터 그러니까 합격을 하고 바로 여기 와서 수업을 해가지고선 아직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 우리 학원에서 가장 오래된 강사 유병준 선생님 있구나. 근데 논술로는 가장 오래된 강사 있긴 하죠. 제가 똑같은 프린트를 나눠드리고 많이 찍는 것도 아니고 세 문제를 나눠드리고 다음 주에 3개를 시험 볼 거예요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 학원에 학생 수가 꽤 돼요. 항상 많거든요. 이 뒷시기에 가면은 그러면 답안지가 수십 장이 들어오잖아요. 그 수십 장을 체크할 때 정말 다 틀린 답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제가 작성을 해서 드린 게 아니라
세 페이지를 드리고 세 페이지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라고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다른 답안지가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복사기처럼 외워가지고 쓸 수는 없어요. 이해한 걸 바탕으로 뭔가 막 이렇게 쓰겠죠. 그죠? 근데 절차론하고 사무관리론은 암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에서의 차이가 나오는 거지, 내용을 정말 이 사람이 알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에 대한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계약법하고 행정사실무법은 사례를 풀어서 우리가 답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알고 쓰는 거와 모르고 쓰는 거,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서 쓰는 거는 내공에서 차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속되게 얘기할 때 내공에서 차이가 답안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때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3, 4, 5로 넘어갈 때는요. 이때는 뭐 단문형 정리 이렇게 될 거예요. 단문이고, 그 다음에 이때는 조문 정리에서 핵심 정리? 뭔가 핵심일 거예요. 핵심. 그 다음에 이때는 사례를 우리가 풀고, 이때는 모의고사, 종합 모의고사를 보겠죠. 물론 여기도 모의고사는 봐요. 보는데, 그럼 3월 초반부터 한 요순부터 해서 여기까지는 제가 파란색으로 그었죠. 절차론하고 사무관리론을 하셔야 돼요. 이때는 이걸 많이 외우셔서 완전히 좀 물론 다 외우시면 금방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외웠다라고 대비를 하셔야 되는 시기가 이때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어차피 외우는 거 나는 막판에 외울 거야. 막판에 안 외워져요. 시험이 다가오면요 조급해지고, 그래서 암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안 외워지고, 그 다음에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학설이든지 판례라든지 막 이런 걸 파고 막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시기를 놓치면은 사람들이 포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절대 절차론하고 사무관리론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요 시기인데, 이 시기부터는 우리가 학원 수업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렇게 돼요. 진도별로 나가게 돼요. 사례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이때는 진도별로 나가기 때문에 파트가 정해져 있고, 우리가 8주 동안 보면 8주 동안 한 과목씩 끝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험을 봐요라고 해서 그 작은 범위, 물론 4과목이 합쳐지면 양이 많지만은 작은 범위.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암기이기 때문에 미리 시험 문제를 나눠드리고 이거를 그냥 외워서 다음 주에 써봅시다라고 하게 돼요. 그래도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를 한다고 하면요, 8주면요 한 30개에서 40개 정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시험장 가져갈 것은 40개에서 50개 사이거든요. 학원에서 학원 강사가 많이 찍었을 때 40개에서 50개 사이인데, 이때 한 40개 정도를 외우신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집중해서 외울 수 있는 시기이긴 하죠. 이때는 뭐 어떤 과목을 더 한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4과목을 다 공통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4과목을 공통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엔 여기서부터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니까 전체를 다 보겠죠.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자, 공부해야 되는 중점적으로 둬야 되는 시기는 요때 구분이 되는 거지, 이 이후로는 뭐 그냥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2차 시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요이 땅 해가지고선 다 공부하고 이제 완벽하게 됐어,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없어요. 시험 보러 들어가기까지도 다 공부한다는 건 없거든요. 다만 뭐냐면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때는 3개월을 걸쳐가지고선 처음부터 끝까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는 그거보다는 좀 짧아질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뭐 한두 달? 그러면서 점점 한 달? 이쯤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외우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뭐 2달 동안 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대로 유지되다가 이때는 2주에 한 번 보고, 일주일에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뭐 3, 4일에 한 번 보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하루에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오전에 한 번 보고,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1시간 동안 한 번 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번 보고, 그리고 딱 덮고 나서 쓴다. 막 정신없이 쓰고, 나오면은 다 잊어버리는 게 논술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공부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항상 뭐냐면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1시간 내에 보고 15분 내에 보고 이렇게 줄여나갈 수 있는 자료와 교재 정리와 그 다음에 눈으로 익히는 과정, 그것을 하는 것이 논술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공부 방법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각 과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려봤자 본 적이 없는데, 교재가 없는데 우리가 아실 수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 저는 뭐 이제 정진성 행정사도 왔으니까 마무리를 진다면요. 저는 항상 수업 때, 그 다음에 설명회 때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저랑 지금 얼굴을 보셨다는 거는 인연을 맺었다는 거고 합격을 하실 거거든요. 우리 학원은 합격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합격을 하실 거예요. 수업만 빠지지 않으시면은 합격을 하세요. 그 다음에 강사가 말해주는 거가 마지막에 찍어주는 문제가 100% 나온다라고 제가 장담은 못해요. 저는 100%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오는 거를 못 쓰셨을 때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수요일날 발표가 났거든요. 그러면 카톡을 받잖아요. 저는 답안을 책점을 제가 하다 보니까 어떤 수험생이 어떻게 작성을 하더라, 이 수험생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이런 거를 알아요. 근데 전혀 법과 상관없는 분이 1년 만에 동차로 1년 만에 공부를 하셔가지고선 작년에 외번, 올해 일반 이렇게 붙으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일반, 올해 외번 이렇게 붙으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전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제가 알려드린 거는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쓰세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거는 조금만 응용되거나 조금 벗어나는, 중요한 곳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거의 못 쓰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원래 수험은 당연히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그분들이 점수가 다 몇 점이 나왔냐면 66점에서 68점 정도가 나왔어요. 제가 그 점수를 받은 분들을 본다면. 그러면은 그냥 알려든 강사를 믿고 따라오면은 그냥 쭉 해서 66점에서 68점이면 수석이 올해 굉장히 높아서 71점인가 그렇더라고요. 커트라인이 51점이고요. 그럼 뭐 커트라인이 10몇 점밖에 차이가, 논술 시험에서 10몇 점은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득점으로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욕을 먹진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도 행정사예요. 그리고 제 직업이 행정사거든요. 강사이기 전에 행정사예요. 여러분들도 합격을 하실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행정사가 되시겠죠. 행정사가 그렇게 뭐 많지가 않아요. 자동 취득하는 분들 엄청 많긴 한데 그분들 어차피 우리가 만날 일이 별로 없고요. 현업에서 만나는 분들은 우리 시험 출신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면은 좁아요. 언젠가는 한번 만나거든요. 그럼 최소한 제가 수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합격해서 행정사가 되셨을 때 욕은 먹지 않는 강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수업을 해요, 저는. 그래서 욕을 먹지 않게끔 저도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원 설명회를 왔으니까 학원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경쟁률은 점점 세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횟수가 거듭될수록 문제는 어려워지고 있어요. 공부하는 방법은 되게 많거든요. 혼자 공부하셔도 충분히 합격하세요. 그럼 혼자 공부해도 합격하는 사람 당연히 있죠. 많죠. 그 다음에 뭐 학원을 다녀서 합격하는 사람들 많고요. 근데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합격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는 학원을 선택하는 게 저는 낫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게 해봤자 의미 없잖아요. 1년 만에 빨리 붙는 게 낫죠. 그죠? 아직까지는 동차가 가능한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그 확률을 높이는 거는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게 확률을 높일 거예요. 그 다음에 더더욱 그 확률을 높이는 거는 다른 학원보다 우리 학원을 다니는 게 더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건 여태까지 입증된 그런 합격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